이어서 18번 문제입니다. 자, 식약처장은 관리계획에 따라서 식품 등에 관한 기준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자, 재평가하여야 하는데 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된다. 주기가 얼마였습니까? 몇 년입니까? 5년이었죠. 자, 법제 7조 보시면은 5년 되어 있고 여기에 재평가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 것은 뭐냐? 자, 1번 정해진 식품 기준 규격, 2번 정해진 식품 첨가물 기준 규격, 3번 정해진 기구 용기 포장 기준, 정해진 4 기구 용기 포장 규격, 5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의 기준 규격. 다시 말해서 정해진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기준 규격, 이거는 해당되지 5번은 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이런 거는 이 정도 나온다면은 그냥 눈치만 봐도 맞출 수가 있죠. 19번 기구 용기 포장에 대한 기준 규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식약처장이 기구 용기 포장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다.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본인이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다음 20번 식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하는데, 자, 이때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 아닌 것은 다시 말해서 총리령으로 정해서 나트륨, 소듐 함량을 표시해라. 이 식품이 아닌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자, 1번 국수, 조미식품 포함된 국수, 2. 조미식품 포함된 냉면, 3. 조미식품 포함되어 있는 유탁 면류, 4. 적석식품 중 김밥, 햄버거, 5. 적석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자, 해당 없는 것은 답은 적석식품 중 김밥, 햄버거에 대해서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는 것은 총리령에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국수, 냉면, 유탕면, 샌드위치, 햄버거 다 표시해야 됩니다. 다음 21번 식품 등의 기준 규격에서 표준 온도라 하면 몇 도이냐? 표준 온도 20도입니다. 20도. 22번 식품 기준 규격에서 냉동이란 몇 도씨 이하를 냉동이라고 보냐? 영하 18도 이하. 영하 18도 이하. 23. 레토르트적 식품이 pH 4.6을 초과하는 저산성 식품일 경우 중심 온도 살균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120도 4분. 120도 4분. 24번 식품 등 기준 규격에서 농임축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했을 때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가공품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단순 가공품은 글자 그대로 답은 원형이 유지되고 그냥 껍질을 벗긴 것 또는 그대로 소금에 절인 것, 이거는 단순 가공품으로 본다. 나머지는 단순 가공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단순 가공품이 아닌 것이 원형이 유지되게 껍질을 벗긴 것, 이거는 맞아. 식품 첨가물 첨가한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식품 첨가물을 첨가한 것 아니다. 곱게 분쇄한 거는 맞지만은 둘 중에 하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25번 식품 조사용으로 허용된 방사선 선언과 선정으로 옳은 것은 코발트 60 감마선, 코발트 60 감마선. 26. 방사선 조사 기준으로 바르지 못한 내용은 뭐냐? 자, 일단 조사한 것을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 2번 식품 발화를 억제할 목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조사식품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후에 판매하여야 한다. 맞아요. 4. 조사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은 재조사할 수 있다. 이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5번 조사 처리된 식품에 규정된 조사 도안을 용기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예, 표시해야 됩니다. 자, 방사선 조사 표시 도안 어떤 것인지 확인하세요. 다음 27번 제품 보존 유통은 선한 곳에서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 이때 며칠 이상 상온에서 보존성이 없는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시설에 보관 유통한다라고 되어 있느냐? 자, 며칠 이상? 7일. 7일. 다음 28. 식품 보존 유통의 도시락 제품에 알맞은 냉장 및 온장 온도는 그러니까 냉장은 몇 도 이하고 온장은 몇 도 이하여야 되냐? 자, 냉장은 10도 이하, 온장은 60도씨 이하. 29번 식품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합성 보존료 유화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 호르몬제 항생물질 이거 사용할 수 없잖아. 호르몬제, 합성 항균제, 호르몬제, 유화제, 항생물질, 합성 보존료. 30번 통병절인 멸균시 제품의 중심 온도는 몇 도씨에 몇 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느냐? 120도씨 4분. 120도씨 4분. 31. 냉동하기 전에 가열하는 냉동 제품의 제조 시에는 제품의 중심 온도를 몇 도씨 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여야 하느냐? 몇 도씨 30분 가열이냐? 63도씨 이상 30분 가열. 32. 식품 적개업소 접객용 먹는 물 대장균 규정은 250ml의 음성이 나와야 됩니다. 33번 검체 채취 요령에 관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번 냉동된 검체는 해동시킨 후 채취한다.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2번 불균질한 것은 의심스러운 것을 대상으로 채취한다. 불균질한 것은 의심스러운 대상을 샘플로 채취해라. 3. 미생물 검사용 검체는 멸균 용기에 무균적으로 채취한다. 기본이고. 4번 선상에 분산된 벌크 검체는 난수표를 이용하여 선정한다. 맞습니다. 5. 깡통, 병, 상자 등 소형 용기에 포장된 것은 그대로 채취한다. 맞습니다. 34. 검체 운반 요령에 관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이렇게 부정으로 묻는 경우는 여러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부정으로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되 여기서 공부를 하고 시험 준비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검체 운반 요령에 관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나머지는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자, 적합하지 않는 거 미리 자, 적합하지 않다. 냉장 검체 장거리 운반 시는 얼려서 운반한다. 냉장 검체인데 이걸 얼려서 냉동시켜서 운반해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나머지는 다 맞다는 얘기예요. 1번 운반 중 오염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운반 중에 파손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냉동 검체는 냉동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반해라. 5번 얼음 등을 사용할 때 얼음 녹는 물이 검체에 오염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기본적인 사항이잖아.
다음 35번. 부패 변질의 우려가 없는 미생물 검사용 검체를 운반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뭐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답은 포장 파손 오염 방지. 다음 식품 공전 기준 규격 검사. 자, 식품 공전 누가 작성 보고해야 하냐? 식약처장이 해야 됩니다. 식약처장. 제가 네이버 밴드에 어제 가장 최근에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 첨가물, 뭐 기구 용기, 포장, 뭐 할 것 없이 가장 최근에 고시한 식약청장이 고시한 내용을 올려뒀습니다. 페이지 수가 약 한 360, 한 400페이지 정도 돼. 양이 많아요. 관심 있는 부분은 열어보세요. 다음 2번. 식품 위해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위해 평가. 자, 위해 평가. 자, 답부터 보자. 자, 국민 건강상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판매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연한 사항이잖아. 그렇죠? 자, 나머지는 옳지 않다는 얘기야. 왜 옳지 않을까? 기본 상식으로 옳지 않은 정도 다 판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문이 길지요. 자, 지문이 길지만은 한 문제당 30초 이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빨리 읽고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3번. 위해 평가 대상이 아닌 식품은 자, 위해 평가 대상 아닌 식품을 찾아내자. 1. 외국 정부가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판매를 금지한 식품. 이건 당연히 위해 식품으로 넣어야 안 될까? 2.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된 식품. 당연하겠지, 위해 식품. 3. 소비자단체가 위해 평가를 요청한 식품으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식품. 위해 식품 되겠지. 4. 안정성에 대한 기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이거 위해 식품. 기준 규격이 없으면은 일단 다 판매하면 안 됩니다. 조리해도 안 됩니다. 다 처벌 대상입니다. 5번. 식품 관련 학회가 위해 평가를 요청한 식품으로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자, 이걸 위해 식품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뭔가 명확한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은 5번 또 위해 식품일 것 같다 이렇게 혼돈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맞죠? 그렇지만 어떤 위에과 같이 어떤 좀 더 명확한 데이터를 제공했는 이런 걸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자, 5번이 답이다. 4. 위해 평가 대상이 아닌 식품은 뭐냐? 자,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식품. 자,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식품이 위해 평가 대상일까 아닐까? 자, 2번 한번 봅시다. 새로운 원료 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해 생산 제조된 식품. 당연 위해 평가해야 될 것 같죠? 그 다음 소비자단체가 위해 평가를 요청한 식품으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식품. 자, 위해 평가 대상이 아닌 식품은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4.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된 식품. 5. 안전성에 대한 기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자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뭐가 답일 것 같아요? 국내 처음 수입되는 식품이 이게 여기는 답입니다. 근데 국내 처음 수입된다고 해가지고 이 식품이 그래 수입 허가를 받았으니까 수입됐을 거 아니야. 근데 수입 허가 받기 전에 이 위해에 대한 평가는 미리
근거를 가지고 맞춰야 돼요. 이거는 벌써 수입해가 들어왔다 얘기입니다. 수입돼 가지고 들어왔는데 뭐 지금 이걸 위해 평가 대상 품목에 넣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혼동 주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 5번. 위의 평가 방법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위의 평가 방법을 순차적으로 자, 답부터 봅시다. 자, 3번. 자, 위험성 확인을 하고 났으면 위험성 결정 과정을 거치고 노출 평가 과정을 거치고 위에도 결정을 한다. 자, 위의 평가 방법 순서는 자, 이 순서로 한다. 좀 기억 좀 합시다. 다음 6번. 소비자 위생검사 등의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다 옳다는 얘기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너무 문장이 긴데 자,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 다 옳고 옳지 않은 거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 식약처장은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가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맞습니다. 2. 위생검사 등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위생검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3. 위생검사 등 요청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소에 의해서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5번. 같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가 같은 내용의 위생검사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엉터리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이 계속 위생검사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다. 그걸 다 따라줘야 되냐? 안 되지. 5번이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5번이 요청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다. 7번. 위의 평가 대상인 위의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위의 요소 위의 평가 대상인 위의 자, 위의 평가 대상 위의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아닌 것은 자, 하나 찾아라. 1번 식품 등 형태 및 이물 맞습니다. 2. 식품 첨가물 맞습니다. 3. 잔류농약, 잔류동물용 의약품 맞습니다. 4. 식중독 유발 세균 맞습니다. 5번 유통과정 중 생성되는 물질 이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8번 다음 중 식약처장이 식품이나 영업시설에 대하여 출입검사, 수거 등을 해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자 5명 이상 영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맞습니다. 5명 이상 식품 관련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맞습니다. 5명 이상 식품 관련 조합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맞습니다. 5명 이상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맞습니다. 5번 같은 업소에 대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자, 이게 아니다. 아니다. 9번 위의 식품 등에 대한 긴급 대응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긴급 대응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1번 해당 영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 행정처분이 뭐 그렇게 긴급 대응에 해당할 내용이고 나중에 다 긴급으로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해도 될 일이잖아. 자, 위에 긴급 대응 방안에 포함해야 될 내용. 자, 2번에서 5번 다 긴급 대응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2번. 식품 등 위해 방지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3. 소비자에 대해 긴급 대응 요령 등 교육 홍보. 4. 해당 식품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위해 종류 및 정도. 5.
해당 식품의 제조, 판매 등 금지가 필요한 경우 바로 제조, 판매 금지 급하게 취해야 될 내용이다. 10번 위에 식품 등에 대한 긴급 대응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 맞은데 틀린 게 하나 있다. 자, 답부터 미리 봅시다. 지문이 길다, 그죠? 길지만은 빨리 읽을 수 있는 연습 좀 하라. 3번이 답인데, 자, 긴급 대응 내용이 틀린 것은 긴급 대응이 필요한 위해 식품의 판매 금지를 할 경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선조치하고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다음 나머지는 다 맞다. 자, 1번 총리령이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경우 해당 식품에 대한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2. 식약처장은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의 제조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4. 긴급 대응이 필요한 위해 식품의 판매 금지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게 뭐고? 긴급 대응 이건 뭐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긴급 대응이 필요한 위해 식품의 판매 금지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건 들어야 하는 건 맞아. 5번. 그러니까 답이 지금 3번일까 4번일까 여러분 혼동된다. 그죠? 맞죠? 5번. 식품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방송과 문자 메시지로 긴급하게 그 내용을 국민에게 송신하도록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요즘 이 전체 문자 이 메시지 같은 거 잘 뭐 사람이 실종됐다 그래도 금방 나오죠. 뭐 지진 금방 나옵니다. 아직까지 식품으로 인해서 이거는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 자, 11. 다음 중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은 자, 긴급 대응 1번 국내외 위해 식품 섭취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긴급 상황입니다. 2번 국내외 연구 검사기관에서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 식품에서 검출됐다. 맞습니다. 3번 같은 업소에 대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자, 이게 긴급 대응을 같은 업소에 같은 피해를 입은 자, 그럼 4번 읽어보자.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5번 탄저병에 걸린 동물, 백선피 사리풀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등이 발견됐다. 자, 답은 뭐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게 긴급 대응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때요? 한두 사람, 한 업소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가지고 긴급 대응할 정도는 아니잖아. 뭐 이런 탄저병이라든지 뭐 이게 뭐 나왔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그렇죠. 자, 12번. 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자, 답은 최초로 유전자 변형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개발하는 경우, 생산하는 경우, 판매하는 경우, 그 다음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것으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어 있는 경우. 자, 답은 뭡니까?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최초로 유전자 변형식품 등을 판매할 경우, 자, 이때 판매하기 전에 항상 안전성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13번. 유전자 변형식품 등 안전성 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는 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자, 시민단체 추천자, 식품위생관계 공무원, 대학 또는 산업체 추천자, 유전자 변형 식품 관련 영업자, 유전자 변형 식품 관련 학회 추천자. 여러분들 영업자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잖아. 이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심사한다면은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 공정성이 훼손돼 버린데 무슨 심사를 해? 맞죠? 14번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출입 검사 등을 할 때 관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관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하면 안 될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번 영업시설 검사, 2번 영업장부 또는 서류 열람, 3. 검사에 필요한 시료 수거, 4.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검사, 5.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영업 비밀 제출 요구. 쉽게 얘기하면 노하우까지 털어내라. 얘기해라.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상식 수준으로도 맞출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보시면요. 상식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 몇 문제 있습니다. 15번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수거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옳지 않는 것 답부터 봅시다. 자, 2번 영업장소, 창고, 저장소, 판매소는 출입할 수 있으나 사무실 출입은 불가능하다. 서류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나머지는 다 맞아요. 자, 맞는 경우 1번 판매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3번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습니다. 4. 출입검사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줘야 합니다. 5.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16번 식품영업허가관청의 영업소 출입검사 횟수는 1년에 한 번 해야 되나? 그런 규정 없습니다.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17번 식품위생법 22조 규정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누구냐? 관계공무원은 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을 공무원 중에 식품위생감시원을 지명을 합니다. 선정을 합니다. 우리 정원이가 이제 마지막 면접까지 다 마쳤어요. 만약 공무원으로 이제 임용되면은 이런 식품위생감시원 이런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18. 식품위생법상 출입검사 등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은 자, 옳지 않은 것 부정으로 물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옳지 않는 것 봅시다. 1번 식품 등 위해 방지 위생 관리와 영업 질서 유지에 필요하면 실시한다. 옳습니다.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맞습니다. 3. 출입 검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 의뢰를 받을 때는 식품 등의 기준 규격에 의해서 검사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5번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 후 시험 기록서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년이 아니다. 몇 년입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자, 18번 확인하고 가자. 19번 식품 등의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검사 항목은 뭐냐? 자, 제외하는 이물질, 미생물, 곰팡이, 독소, 그 다음에 잔류 농약, 잔류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검사는
재검사 대상이다. 그런데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검사 항목은 뭐냐? 답은 4번이면 식품 등 기준규격 검사. 기준규격 검사는 뭐 재검사 대상 이게 아니잖아. 식약처장이 딱 고시해서 자, 이렇게 기준규격 검사를 하라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다음 20번. 영업자가 식품 등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자, 영업자가 식품 등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자, 답은요. 5번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품 등 기준 규격으로 고시된 검사 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에 각각 방법으로 검사 결과 서로 다르게 나왔다. 그래서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은 다시 검사해 주세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주장할 수 있다. 다음 21번.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옳은 것은 자,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옳은 것은 답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그 다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두 기관은 옳다. 나머지는 아니다. 나머지는 둘 중에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틀렸다 이 말입니다. 다음 22번. 자가 품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영업자는 누구냐? 식품 소분 판매, 식품 조사 처리업자, 휴게 음식 영업자, 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자,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 누굴까? 답은 자가 품질 검사. 자기가 만든 식품을 제조하든 가공해 가지고 자,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당연히 자가 품질 검사 해야지. 다음 23번. 자가 품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영업자가 아닌 것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영업자가 아닌 것은 자, 답은 1번 식품 조사 처리업자는 해당 없습니다. 나머지는 해야 된다. 자, 식품 제조 가공업자,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 근데 제조 가공 들어가면은 자, 기구 또는 용기 포장류 제조업자, 제조 가공 들어가면은 의무적으로 자가 품질 검사 해라. 자가 품질 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자가 품질 검사 기록서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년간이가? 3년 아니죠? 몇 년이었습니까? 이것도 찾아보세요. 2년일 겁니다. 다음, 자가 품질 검사 주기 적용 시점은 제품 출고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자가 품질 검사는 원칙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유형별로 실시한다. 4. 직접 행하는 자가 품질 검사를 직접 할 수 없다면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면 자가 품질 위탁 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5. 검사 결과 부적합하게 되어 회수 대상 식품에 해당되면 검사를 의뢰한 영업자는 즉시 식약처장과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 옳은 것은 나머지 다 옳지 않다는 얘기고 옳은 것은 답은 지금 4번. 그냥 직접 행할 수 없으면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면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가품질 위탁 검사기관의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다음 25.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식품 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자, 성분에 관한 규격에 자가품질 검사를 몇 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자, 성분에 관한 규격의 자가품질 검사를 자, 1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는 식품 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의 자가품질 검사를 몇 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입니다. 앞쪽은 식품 제조 가공업자고요. 식품 제조 가공업자는 1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 검사해야 되고,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는 6개월에 한 번 이상 1회 이상 자가품질 검사에 해야 되는데, 성분에 관한 규격. 그래, 성분의 규격. 27.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는 식품 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의 자가품질 검사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 28. 식품위생 감시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답은 자, 식품위생관리사. 이건 민간 자격입니다. 민간 자격인데 나머지는 자, 식품기사, 식품제조기사, 자, 이거는 인력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실시하는 자, 기술. 그다음 위생사, 영양사, 국시를 통한 면허. 자,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여기서 식품위생관리사다 이 말이에요. 다음 29번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직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 한시적 기준 규격 검토. 이거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아니다. 그 다음 2. 제품검사 수거 검사 실시,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 제품검사 수거 검사 실시, 시설 기준 적합 여부. 시설 기준이 적합, 제품을 검사, 수거할 수 있지 수거 검사까지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 그 다음 제품 검사, 수거 검사 실시, 표시 위반, 과대 광고 단속. 수거 검사는 수거 검사할 정도 식품위생감시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 전문 검사 기관에 넘겨야 됩니다. 다음 표시 위반 또는 광고 기준 위반 단속, 한시적 기준 규격 검토. 기준 규격 검토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5번이 답입니다. 자, 표시 기준 또는 광고 기준 위반 여부 단속,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 자, 확인 가능한 직무이다. 다음 30번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누구냐? 될 수 없는 사람은 자, 조리사, 위생사, 식품기사, 영양사, 수산제조기사.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조리식품위생감시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여기서는 조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법에도 기준되어 법령에도 조리사가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31. 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그냥 임명할 수 없는 사람.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식약처장, 국립보건원장. 그러니까 국립보건원장은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권한자가 아니다. 32. 관계 공무원의 직무 등을 행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어디냐? 자, 두지 않아도 되는 건 보건소, 보건지소입니다. 나머지는 둬야 됩니다. 행정기관입니다. 특별시, 식약처, 시군구, 광역도, 특별자치도, 관계 공무원 중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둬야 됩니다. 33. 자, 식품위생감시원이 매년 7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직무교육 내용이 뭐냐? 직무교육 내용부터 봅시다. 식품안전법령에 관한 사항,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이게 아니겠지. 3번, 식품 등 기준 규격에 관한 사항. 4. 영제 17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직무에 관한 사항. 5.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자, 답은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사항. 이건 직무 내용, 직무 교육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음 3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은, 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자, 1번 식품 적계 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식품 등 표시 광고 기준 위반 행위에 관한 단속 권한은 단속 권한 없습니다. 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누구? 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를 감당하는 하나의 공무원의 직무를 그냥 스포트해주는 정도의 직무만 주어집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보시면은 될 것 같고. 35. 식품 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 중 작업장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작업장 내용 1번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겠지. 조명은 220룩스 이상 되어야 한다. 조명 220룩스 이상 되어야 합니까? 얼마 이상? 식품 제조 가공 조명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100룩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확인하시고, 이건 220룩스 아닙니다. 자, 220룩스는 어디에 나옵니까? 학교급식 관리 쪽에, 자, 조리 쪽이 220룩스입니까? 그 다음 식재료 검수하는 쪽은 540룩스죠. 자, 지금 숫자 나오는 거 여러분 좀 잘 보세요. 그 다음 내벽은 1.2m 높이가 아니고 1.5m 높이까지 밝은색 내수성 설비를 해야 된다. 4번 작업장을 칸막이 등으로 구획 지어서는 아니 된다. 칸막이 등으로 구획 지어서는 아니 된다. 그 뭐 식품 제조 가공업 시설에 칸막이까지 언급을 합니까? 그런데 식품 재료 손질 그러니까 하기 전에 청결구역, 그러니까 약간 비청결구역과 청결구역, 이거는 구획을 딱 지워야 됩니다. 지워서는 아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 바닥 경사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경사 처리를 해야 물이 빠지지. 자, 그 다음 36. 소비자 위생 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영업자가 아닌 것은, 자, 소비자 위생 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자, 대상 영업자가 아닌 것은, 답은요,
적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 자, 나머지는 소비자 위생 점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업. 자, 영업 쪽이 여러분 좀 신경을 써서 자주 문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업. 자, 1.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영업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식품 적객업, 2. 식품 제조 가공업, 3. 먹는 샘물 제조업, 4. 식품 첨가물 제조업, 5.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먹는 물 제조업은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다른 법이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영역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식품위생법에 들어있는 거, 그 다음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다른 법에서 언급되어 있는 거, 이거는 그냥 상식 수준에서도 읽어보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식품 적객업의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시설 기준 답은요 2번입니다. 조리장에 식기류 소독 시설 갖춰야 한다. 이거 답입니다. 상식 수준에 봐도 답이잖아. 나머지는 다 틀렸어. 왜 틀렸나? 자, 1번 조리장 안에 탈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조리장 안에 탈의 시설 갖춰야 돼요? 아니잖아. 다른 조리장 안에 두면 안 되고 다른 쪽에 만들어야지. 그 다음 3번 일반 음식점 경우 객실 안에 무대 시설을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잖아. 4번 식육 판매업을 함께 할 경우 시설을 분리 구획하여야 한다. 식육 판매업을 함께 할 경우 시설을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다음 5번 식재료를 당일 구입 사용할 경우에는 냉장 냉동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없어요. 3번 식품 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이 아닌 것은 나머지는 다 식품 식용 얼음 판매,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 유통 전문 판매업, 식품 수입 판매업, 건강기능성 식품 판매업. 건강기능성 식품 판매업은 건강기능성 식품에 관한 법률 따로 있습니다. 4. 식품 적객업에 해당하는 영업은 식품 접객업에 해당하는 영업이 뭐냐? 노래방 식품 판매업, 식품 수입업, 유흥주점 영업, 기타 식품 판매업. 답은 유흥주점 영업이 식품 적객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5번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해당될 수 없는 게 답은 통조림 병조림 식품은 따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해당됩니다. 과자류, 캔디류, 장류, 김치류, 연유, 두부류, 묵류, 젓갈류, 절임 식품 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해당됩니다. 다음 6번 식품 소분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식품 소분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식품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 소분할 수 있다 그러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벌꿀입니다. 벌꿀. 나머지는 소분하면 안 됩니다. 자, 안 되는 거 전분, 장류, 식용유, 레토르트 식품 소분하면 안 됩니다. 다음 7번 식품조사처리업은 어떠한 영업인가? 방사선을 쬐어 4번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는 영업이다. 물론 뭐 그러니까 해충 같은 거 있는 것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균 다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보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8번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시설 기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조가공실, 급수시설, 판매시설, 검사실, 화장실. 답은 화장실 찾기 쉽지요. 그런데 즉석 판매 제조하는 소규모 업체의 검사실까지 만들어라. 못한다고 그러겠지, 그죠? 답은 검사실입니다. 다음 9번 마찬가지. 식품위생업에 명시된 영업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3번 먹는물 제조업입니다. 나머지는 다 식품위생법에 해당됩니다. 자, 해당되는 거 봅시다. 식품 판매업, 식품 적객업, 용기 포장지 제조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위생법에 해당됩니다. 다음 유흥 종사자란 가수, 댄서, 악사, 유흥 접객원, 사회자, 만담가. 뭐 이런 문제 나오면 금방 맞출 수 있겠죠, 그죠? 유흥 접객원. 11. 위탁급식업의 기준 중 옳지 않는 것은 자, 사무소가 있어야 됩니다. 창고는 임차해도 됩니다. 보관시설에는 냉장시설만 갖추면 된다. 뭐만 갖추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건 아닐 확률이 높죠. 자, 답은 지금 3번이고요. 그 다음 운반 차량 한 대 이상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단순 가공 조리 목적일 때는 식재료 처리실이 없어도 된다. 자, 맞습니다. 다음 12번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은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자, 일반 음식점 음주 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단란주점 가능합니다. 일반 음식 유흥주점 가능합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가능합니다. 휴게 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여기에 음주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단란주점 제과점 영업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단란주점은 맞지만 제과점 영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주 행위 허용되지 않는다. 5번. 허용되지 않는 영업은 이게 뭐 4번 또 5번 또 다 답이네. 그렇죠. 단란주점 영업은 음주 가능하지만 제과점에서는 안 되잖아. 4번 또 휴게음식점, 제과점 안 돼. 허용되지 않는 영업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다 이 얘기고 둘 다 답인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는 두 개를 가장 적합한 답이다. 이렇게 우긴다면 4번만이 답일 수 있다. 자, 일반 음식점 영업에서 음주는 가능하지만 어때요? 춤을 출 수 있습니까? 춤추면 안 됩니다. 13번 마찬가지. 14번. 자,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옳은 것은 자,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 허가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누구 허가입니까? 턱턱시군구청 식품조사처리업 누구 허가입니까? 식약처장. 다음 15번 신고 대상 영업에 해당하는 것은 신고 대상. 자, 식품 소분, 식품 운반업 답은 1번. 나머지는 둘 중에 하나는 신고일지 몰라도 둘 다 가장 적합한 답은 아니다. 2번에 식품조사 처리업 허가죠. 신고 아니죠. 유흥주점 마찬가지. 단란주점 마찬가지. 자, 등록해야 하는 영업은 자, 등록 신고 아니고 등록입니다. 식품운반업, 유흥주점업, 식품조사 처리업, 휴게음식점. 자, 등록은 5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입니다. 자, 신고, 등록, 허가. 다음 17번
식약처장의 영업 허가를 행해야 하는 것은 답은 4번 식품조사처리요. 18번 식품조사처리업자가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고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은 자, 영업소 소재지 변경했다. 그럼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1번 영업자 지위 승계, 작업장 정설, 영업의 휴게, 재개, 위생식품위생관리인 선임. 자, 이거는 허가까지는 아니고 신고사항 변경했을 때 신고사항 내용입니다. 다음 19. 식품 제조 가공업자는 누구에게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까? 자, 누구에게? 턱턱시군구청장 영업 등록. 20번 식품 등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는 누구에게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영업 신고 턱턱시군구청장. 21. 영업 신고를 받은 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증을 교부한 후 얼마 이내에 자 신고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나? 신고증을 교부한 후에 얼마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가? 15일 이내 확인해야 된다. 다음 22. 그러니까 신고로 끝나니까 신고하고 나서 그게 그렇게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을 15일 이내 해라. 22. 식품 소분 판매업자가 변경사항을 반드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영업소 전화번호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신고해야 된다. 영업소 소재지, 영업자 성명, 영업소 면적. 자, 이런 변화가 왔다. 그럼 신고해라. 다시 변경사항을 신고해라. 자, 품목 제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품목 제조는 자, 제품 생산 시작 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만약에 제품 생산 시작 후에 7일 이내에는 신고해라. 품목 제조 보고서 신고를 제출해라. 자, 품목 제조 보고서를 허가 등록 또는 신고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영업자로서 옳은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식품 제조 가공업자, 식품 첨가물 제조 가공업자. 그냥 식품을 제조 가공하든지 식품 첨가물 제조 가공하면은 이 사람들은 품목 제조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품 첨가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했습니다. 그 제조했는 걸 갖다가 뭐 허가나 등록 혹은 신고했다면은 그 관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품목 제조 보고 사항 변경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도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답은 변경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식품 유형 변경만 있었다. 나머지는 보고해야 된다. 변경 보고.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성분명, 배합 비율. 자, 여기에 변화가 왔다. 그러면 다시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된다. 자, 영업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자, 영업 허가 취소되고 1년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라는 경우, 자, 이때 영업 허가 내줄 수 있다. 1년 후. 나머지는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내용 보면 자, 1번 해당 영업 시설이 시설 기준에 맞지 않다. 이거 허가 내줄 수 없죠. 2번 식품 적개급증 중 시도지사가 국민보건위생을
위에 제한한 경우에 허가 내주면 안 되지. 영업허가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 후견인 경우 안 되죠. 그 다음 4.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 이러면 그냥 상식 수준에 써도 답이 나오잖아. 다음 자 27번 봅시다. 청소년을 유흥적객원으로 고용해서 유흥행위를 하게 해서 영업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근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식품 적객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 취소 후 적어도 얼마 경과해야 하느냐? 답은 2년입니다. 2년.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청소년을 유흥적객원으로 고용했어요. 위쪽에 문제에서 영업허가 취소되고 1년 후에 같은 장소에 영업허가 하려고 해도 허가 내줄 수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청소년을 유흥적객원으로 고용해서 유흥행위를 해서 벌칙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2년. 그 다음 28번. 위의 식품 등 판매 금지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가 같은 종류 영업을 허가받기 위해서 허가 취소 후 얼마 기간 경과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대합니다.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 위의 식품을 판매 금지 위반해서 영업 허가가 취소되는 사람이 같은 종류 영업을 하겠다. 5년 동안 허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내세우고 하자. 그렇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어때요? 그러고 나서 또 범법 행위를 또 안 저지르면 모르는데 또 말썽 일으킬 확률이 높아요. 자, 29번 마찬가지. 이거 저 29번하고 뭐가 지금? 자, 청소년을 유흥적객원으로 고용해서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가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가 식품적객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가 자, 앞쪽에 우리가 유흥행위나 영업허가 취소된 같은 장소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자, 2년 동안은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그 장소고 29번은 사람입니다. 자, 영업자입니다. 청소년을 유흥행위를 해서 영업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또 식품적객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달라고 그러는데 이때 몇 년? 허가 취소 후에 3년이 경과해야만 된다. 그래, 장소는 2년이고 그 사람은 3년 동안 허가 받을 수 없다. 영업소 30. 폐쇄 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신고하기 위해서 얼마가 경과해야 하느냐? 자, 2년입니다. 2년. 그 다음 31. 병든 동물 고기 판매 금지 위반으로 영업 허가가 취소된 자가 허가받기 위해서 취소된 날로부터 얼마 경과해야 하느냐? 5년입니다. 5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자는 얼마 이내에 허가 등록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느냐? 자, 1월 한 달 내에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35번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냐? 건강진단 받아야 될 사람 봅시다. 휴게 음식점 종업원, 일반 음식점 조리사, 식품 제조 가공업자, 유흥 접객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36. 건강진단 결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피부병 환자. 37. 건강진단검사 일반 음식점 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 장티푸스, 폐결핵, 세균성 이질, 화농성 질환자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답은 5번 후천성 면역 결핍 환자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식품 제조 가공업의 경우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 질환에 대한 정기 건강 진단은 얼마마다 받아야 하느냐? 1년에 한 번 이상. 1년에 한 번인데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는 6개월에 한 번입니다. 6개월에 한 번입니다. 그 다음 39. 성매개 감염병 등의 건강진단 대상자는 HIV 검사를 얼마마다 한 번 받아야 하느냐? 6개월에 1회 이상 6개월마다 1회 받아야 한다. 40.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냐? 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 식품 접객 영업자,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영양사, 식품 보존업 영업자, 식품 제조, 가공업자. 자,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영양사나 조리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자, 위생교육 내용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이런 가정하에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음 42.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에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으로 옳은 것은 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하려는 자입니다. 자, 사전에 6시간 위생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매년 이제 받아야 될 시간은 3시간입니다. 3시간. 43이 나오네. 자, 집단급식소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 그러니까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은 3시간이다. 3시간이다. 자, 나머지 부분은 자기 것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